매주 이 시간 교육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스튜디오에는 애틀랜타 메트로폴리탄 스테이트 칼리지의 수학과 김규희 교수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자, 그동안 AP를 시작으로요. SAT 얘기도 했고요. 지난 시간에 ACT까지 네네.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네. 자, 오늘은 좀 더 원론적인 얘기를 나눠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테스트, 시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게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시작을 해봤지만 점점 우리의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조금 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론적인 이야기, 특히 이제 수학에 대한 얘기를 조금 진솔하게 나눠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왜 수학을 혐오하는가? 혐오. 아, 혐오는 네. 아니고 뭐 두려워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수학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 공포, 피하고 싶은 거, 네. 예, 골치 아픈 거, 네. 그러니까 온갖 네거티브한 거는 다 수학에 들어있는 것 같아서요. 우리가 그거 없이는 그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죠? 수학적인 사고 없이는 네. 올바른 생활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물론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네. 있는데 우리가 과목으로서 받아들였던 수학은 네. 어렵고 두렵고 공포의 대상이고 네. 극복을 못하겠는 대상이었거든요. 분명히 학생 네. 때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른이 되고 보니까 네. 수학적 사고를 안 할 수가 없는 생활 환경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좋아하기 시작해요. 네. 어른이 되면서 어른이 되면서. 피하다가 네. 직면하면 다시 자기도 모르게 좋아하게 돼요. 네. 그 우리가 어렸을 때는 커피나 그런 거 쓴 거, 네. 카레 네. 그런 기억 나시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어렸을 때는 그 이상한 맛, 냄새 그랬는데 어느덧 성인이 되면서 그게 또 더 맛있어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즐겨 찾기까지 하게 되는데 네. 수학도 마찬가지란 그런 것 말씀이시죠? 같아요. 네. 자, 이 말씀이 좀 의아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한번 어떤 얘기인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정말로 아이들도 그렇고요. 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하는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수학을 너무 어려워해요. 네. 두려워해요. 이런 네. 고민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적합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수학을 싫어해요? 왜 수학을 멀리해요? 왜 피하셨어요? 그런 거를 이해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앉은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수학이 너무 왜냐- 재밌어서요? 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냥 제 경험을 비추고 제가 이제 거의 40년 가까이 교단 생활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들려오는 많은 그 에피소드들 네. 그리고 극복한 사례들 네. 그리고 여전히 수학을 헤이트하는 경우들 네. 그런 걸 많이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어울리진 않지만 네. 그냥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가진 그 리소스를 가지고 오늘은 수학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잘하게 돼요라는 얘기보다는 네.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라는 얘기를 더 나눠보고 싶어요. 네. 예, 들으시는 분들의 공감 그렇게 어프로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에피소드들 직접 경험을 하실 수 없는 수학을 너무 좋아하셔서 네. 하지만 그 간접 경험들 풀어놔 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소개해 예. 주세요. 예, 이제 크게 얘기하면 왜 이게 점점 화두가 됐냐 하면 옛날에는 한 1950년대, 60년대 그 이전에는 왜 수학을 싫어해? 수학 매스 앵자이티가 그러니까 매스에 대한 아픔 그런 게 왜 화두가 돼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이슈가 되지 않았었어요. 네. 근데 1970년에 진짜 데피니션으로 그 용어로서 math anxiety라는 개념이 생겨났어요. 아, 그래요. 그건 누구 하나 개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람들의 정서가 된 거예요. 그렇죠. 네. 예, 1970년대에 네. 그 전까지는 그냥 일반적 수학은 여자가 안 하고 남자가 많이 하고 네. 수학은 그냥 특수한 사람들이나 하고 엔지니어 쪽 하고 사회적으로는 수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나쁜 거 나쁜 거? 그렇게 생각들을 해오다가 네. 1970년대에 math anxiety라는 이슈가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네. 우리가 사는 인류 사회잖아요. 인류에는 남성과 여성이 있잖아요. 그죠? 네. 두 가지인데 이 수학이라는 것만 놓고 보면 여자들이 무실당한 거예요.
수학이라는 과목이랑 결부지었을 때 네. 물론 여자들이 남자보다 그 피지컬하게 약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죠? 지적인 거는 우리가 지능이라는 거는 피지컬한 거라는 거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도 네. 근데 이제 math anxiety라는 그 화두를 들고 나오게 된 것이 여성 운동이 발달하면서요. 아, 그래요. 참 의외죠. 그러네요. 네. 그 여성들이 막 스피커하고 그러는 거가 네. 투표권, 네, 그죠? 그렇죠. 정치적 참여. 참정권을 예. 얻기 위해서. 근데 그 이전에 60년대에는 미국의 경우에는 60년대 그 흑백 운동, 네. 예, 아프리칸 아메리칸 인권 운동 네. 그런 게 마이너리티 그룹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게 넓혀져가면서 마이너리티의 아프리칸 아메리칸뿐만 아니라 여성도 마이너리티로다가 그룹이 지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알다시피 이 사회는 백인 위주의 남성 사회였잖아요. 그랬었죠. 네. 불과 몇십 년 전만 네. 해도. 그러면 백인 위주의 남성 사회라는 그 속에 깔려 있는 것 중에 알게 모르게 수학의 컨셉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 그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1970년대에 여성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왜 여자들은 남자보다 수학을 못한다고 규정이 지어져 있었는지. 네. 예.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단어가 생긴 거예요. Math anxiety라는 네. 그 학술적으로 많이 연구하기 시작하고 네. 단어를 가지고 분석하기 시작한 게 70년대예요. 네. 예. 저도 제가 왜 사람들이 매스를 싫어하는 거는 보편적이었는데 이게 왜 화두가 언제부터 어떻게 됐나 궁금했는데 네. 교육적으로 종사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페이퍼라든가 그런 거 읽으면서 네. 요즘은 여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변화하잖아요. 네. 그중에 그 math anxiety가 들어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조금 놀란 소식이었었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렇게 또 예. 사회적인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네요.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math라는 자체는 남녀 평등이라는 것이 대두가 되고 그런데 여자가 스피크업하기 하기 시작한 게 뭐예요? 산업사회 되면서 경제권을 쥐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그러니까, 나가서 네. 일을 하다 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math anxiety에 대해서 이슈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시대 즈음에서 여자의 신장이 높아지고 네. 여자의 권익 신장이 높아진 건 돈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다시 연결을 지어보면 수학적으로 수학과 돈이 연결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예. 평생 살면서 돈과 관계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네. 그렇다면 평생 수학과 관련해서 산다. 이렇게 네. 얘기해도 예. 성립이 될 것 네, 같은데요. 그쪽으로도 이제 수학이 흘러갈 수 있는 건데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람들이라는 존재가 어디 어려운 거를 얻으려면 고생을 하게 돼 있는 어떤 기본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막 하면 운동 가기 싫죠. 네. 근데 하고 나면 네. 성취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조금 이렇게 비교한다면 수학이라는 존재가 좀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자꾸 도전하게 만드는 네. 그런 존재라는 거지요. 네. 그것 때문에 도전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쉽지는 않고 예, 쉽지 않고. 그래서 생기는 게 수학적인 공포, 두려움. 말씀하셨듯이 math 네. anxiety. math anxiety가 네.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용어가 뭐 fear, math avoidance, 피해 다니는 거 네. 그런 네거티브한 용어들이 많이 수학에 있어요. 그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해결한다기보다 내가 언제부터 수학을 싫어했지? 그런 거를 한번 일주일 동안 들으시는 분들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저는 뭐 일주일 동안 생각 안 해도 번뜩 네. 언제였는지 기억나는데요. 아, 내가 언제였지? 네. 우리 청소년들이 아니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 어르신들도 그럴 것 같고요. 네, 학교 다닐 때 무슨 수학 교과서 비슷하게 쓰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 정땡, 네. 해땡. 우리가 그 타이틀을 밝힐 수는 없지만 공통적으로 누구든지 책가방 속에 있었던 책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걸 네. 몇 번을 너덜너덜하게 봐야 된다고 그랬고 그걸 마치 안 하면 네. 학교 진학을 못할 것 같은 그런 공포와 함께 싸들고 다녔지만 결국 극복은 못하고 수학에 대한 공포는 극복을 못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물론 다음 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공포나 어떤 네. 그런 것들 혐오 그런 거는 친하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가까이 있지 않아서.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사람도 저 사람 되게 뭐 아니다. 네. 깔끄럽다. 그런 사람도 친해 보면 알고 나면. 네. 예.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어떤 걸 사랑하거나
친근해지기 전에 알아야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녀관계도 난 너 사랑해. 그럼 네가 나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 너무 잘 알면 또 말하지 않아도 네. 알아 이렇게 되는 예. 거고요. 그러니까 그 알아가는 과정의 네. 시작을 순조롭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또 하나 지금 생각나는 게 얼핏 생각나는 게 네. 제가 수학에 대한 두려움, 공포를 극복하지 못한 데는 정말 멋진 총각 선생님이 저를 수학을 안 가르쳐서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네. 너무너무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 과목을 네. 설령 시험과는 전혀 무관할지언정 네. 100점 맞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잖아요. 제가 또 공개적으로 할 수 없이 제 그 고백을 해야 되는 시간이 됐네요. 저는 수학 선생님만 사랑했어요. 국민학교 그러셨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 시간만 기다렸어요. 수학 교수님이 되시기까지는 수학 선생님들의 특출함이 예, 있으셨네요. 그 수학 시간만 기다렸어요. 어. 예, 다른 제가 학교에 가는 이유는 수학 시간 때문에 간다고 해도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물론 대학은 이제 전공이니까 네.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수학 시간을 기다리고 막 좋아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수학을 좋아하고 두려움이 없고 그래서 이 분위기나 이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극복할 수 있고 좋은 거다라는 수학이 부분을요. 좋은 거다. 이렇게 좋은 거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체험이잖아요. 개인적인 네. 수학이라는 게. 예. 근데 그 체험도 이렇게 나누면, 그죠? 나누면 다른 사람들도 저랑 같은 그런 좋은 체험을 수학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고 그런 거 다 없애고 네. 정말 수학을 사랑하고 서점에 가거나 인터넷 서핑을 해도 수학에 관한 걸 더 많이 찾아다니면서 듣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화두를 던져 주셨습니다. 수학에 대한 두려움 얘기하셨는데요. 예. 예. 어떤 사람들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학은 건조하다. 선생님이 들어와서 일단 칠판에 잔뜩 쓴대요. 네, 맞아요. 자기는 수학 시간에 선생님 등판밖에 본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어떤 그리고 사람들은. 선생님의 그 바지, 네. 엉덩이 기억납니다. 심지어 고3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셨는데요. 네. 저희 학교에선 제일 연배가 있으셨던 고령의 네.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하셨던 그 포뮬라를 계속해서 티칭을 하신다. 한간에는 저희들 사이에서는 네. 너무 올드하다. 네. 뭐 이런 얘기도 그 했던 책 한 기억이 권에 나는데요. 그 노트 한 권을 가지고 몇십 년을 울고서 네. 한 번도 그걸 다시 재고한다거나 그런데 그 가르치고 배운다는 거는요. 네. 참 중요한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도 그나마 미국에서 이제 제가 교육 그쪽에서 종사하면서 제가 많이 덕을 본 것 중에 하나가 네. 저는 일단 가르치고 배우는 거는 그냥 그 컨텐츠만 생각하고 학생이 이걸 이해하고 시험을 잘 보면 성공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한국적 교육을 받아왔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와서 이제 한 30년 미국 생활 가르치면서 느낀 거가 네.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럼 내용만 전달하면 다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게 아니죠. 네. 예.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할 것 중에 하나지만 네.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생각해야 되는 게 코र्스 디자인하고 코र्스 딜리버리 두 네. 가지. 디자인은 이미 컨텐츠나 근데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한 게 그거를 학생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이것도 맞춰주고 저것도 맞춰주고 맞춰줘야 되는 조건이 한 8가지쯤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네. 그 다음에 또 딜리버리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딜리버리라는 거는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온라인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런 테크놀로지를 네. 써서 하는가 아니면 다대일로 여러 명 대 한 명으로 하느냐 1대1로 하느냐 그런 여러 가지 그 포맷이 이제 딜리버리에 속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리서치 페이퍼도 읽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야 정말 내가 너무 무지막지하게 교수 생활을 했구나 반성이 많이 그러세요. 되더라고요. 30년이나 티칭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특히 어떤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그 혐오가 있는 증상을 다룰 때는 그걸 베푸는 기버 입장, 주는 사람 입장에서 더 많이 조심을 하면서 가르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떠올라서 얘기하는 것이 네. 진행자님께서 그 선생님의 뒷모습 네. 그거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더라고요. 수학을 싫어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들어와서 칠판에 잔뜩 쓰기만 하고 네. 그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디테일한 속에서 나오는 얘기를 나누지 않은 것, 대화.
네. 예, 그것도 참 문제가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단서를 조금 주셨는데요. 자, 오늘 수학의 두려움에 대한 화두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일상적으로 학생들이 느끼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수학적인 두려움, 공포 이걸 어떻게 하면 없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먼저 방법이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예, 거. 그 수학에 이 얘기는- 대한 그러니까 math autobiography. 네.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가 만나기 전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언제부터 싫어하게 되고 네. 그 수학 선생님도 떠올려보고 내 수학 노트도 생각해보고 네. 조금 스스로의 대답을 좀 찾아보세요. 네, 교수님 맞으시죠? 저희 숙제 내주셨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내가 수학적인 공포, 두려움을 갖게 된 게 어떤 계기였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그 해결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애틀랜타 메트로폴리탄 주립대학의 수학과 교수님이시죠? 김규희 교수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